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2026년 다보스 포럼. 네, 역시 여기에서도 화두는 AI였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AI로 정말 뒤덮인 뭐 이런 세계 경제 포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보스 포럼이 이제 줄여서 뭐 세계 경제 포럼 뭐 이렇게 원래는 공식 명칭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리더들의 동창회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원래는 공식 주제가 대화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네. 그것보다 훨씬 뜨거웠던 게 AI였고요. 뭐 엔비디아 젠슨왕, 테슬라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허사비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AI 업계 슈퍼스타들 다 총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피엔스의 저자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유바라리 교수까지 참석해서 AI 미래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돈이 다 AI에게 몰리기 때문이죠.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AI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180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돈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AI가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석학들이나 아니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2천조 원 넘는 돈이 투자됐다고 하니 버블 논의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양한 우려들도 나올 것 같은데 다보스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였고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좀 맞붙었습니다. 낙관론 진영을 보면 이제 대표 주자가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였는데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AI에 대해서 전체 메시지의 한 90%가 비관주의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이 오히려 사회에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비관론이 오히려 AI를 더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투자까지 위축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젠슨왕이 얘기한 건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그냥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AI 칩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지 실체 없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에도 AI 분야에 버블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오히려 투자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약간 조금 다른 포인트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산업 일부 부분의 투자 규모가 상업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직 제품도 기술도 명확한 실체도 없는 신생 스타트업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시장 일부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AI 자체가 버블이라기보다는 실체 없는 스타트업까지 돈이 과도하게 몰린다라는 거고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구글은 안 망할 거야. 약간 그런 맥락들도 이제 좀 발표에서 나왔었고요. 근데 그걸 또 의식해서인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또 약간의 다른 핀트를 얘기해요. 만약에 소수의 빅테크 기업만 AI 혜택을 독차지한다면 이는 AI 현 제품이 버블이라는 명확한 신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에게 돈이 쏠리고 이게 제대로 된 스타트업까지 안 가면 오히려 이게 버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산업 전반과 신흥국으로 AI 활용이 확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인들이 되게 얘기를 할 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위트 교수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네. 합리적 버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합리적 버블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튤립 투기랑은 달리 AI는 실제로 실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가 우러나온 데서의 옥석 가리기다 정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승자랑 패자가 갈릴 거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산업이 아니라 특정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뭐 따져야 한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다보스의 합의였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AI 시대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직 맛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AGI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범용 인공지능 뭐 이렇게 번역되는 것 같던데 AGI 이거는 언제쯤 실현될 거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아직은 뭐 이렇게 맛을 못 보고 있는데도 기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이거나 좀 혁신적이거나 약간 놀랄 정도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실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랑 그리고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이제 토론을 했거든요. 이 범용 인공지능 도래 이후의 세상이라는 세션이었는데 그때 두 사람의 예측이 거의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데이 CEO, 그 엔트로픽의 CEO는 2026년 올해죠. 혹은 2027년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모델이 등장할 거다. 특히 6개월에서 12개월 후면 모델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어쩌면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안에 코딩이 완전히 자동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허사비스 CEO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래도 조심스러운 얘기였는데 2030년까지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갖춘 AI가 나올 확률을 50% 정도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두 명의 얘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기 개선 루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코딩을 좀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셀프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해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해봐야지,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가 스스로 더 나은 AI를 만들 수 있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니까 이게 이러한 뭐 길어봤자 203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더 공격적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안에 개인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거고 야. 5년 안에 전 인류를 합친 것보다 AI가 더 똑똑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 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쨌든 중요한 건 AGI라고 하는 게 2027년에서 늦어도 2030년 사이에 올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코딩이나 연구 분야부터 빠르게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아, 사실 AI는 우리가 다른 기술 발달과 좀 다른 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하이퍼루프다. 그러면 이런 거 도입되면 부산까지 빨리 출장 갔다 올 수 있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또 UAM 나르는 택시 같은 거 나오면 교통체증 있을 때 빨리 갈 수 있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데 그렇죠. AI가 발달한다는 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거 실제로 AI 때문에 일자리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포럼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들이 이제 직설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앞서서도 이제 AI가 뭐 코딩을 뭐 1년 안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1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사이 어딘가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노동 시장의 적응 능력을 압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전직을 하는 속도보다 예. AI가 훨씬 뭔가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2026년에 초급 수준 혹은 인턴십 부분에서 일자리 감소 역량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 회사 얘기를 했어요. 엔트로픽 내부에서 이미 예. 주니어나 중간급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농업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지식 노동으로 변하면서 적응을 했는데 AI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데미스 허사비스 CEO 같은 경우에도 AGI 도입되면 고용 시장은 미지의 영역에 놓인다. 5년에서 10년 안에 사람들이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팔란티어의 CEO로 알렉스 카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AI가 인문학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고 명문대 학위만으로는 생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학교처럼 본인들의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로바로 예. 이제 일을 시키고 있죠. 이제 또 이제 허사비스 이제 구글의 CEO 이게 그 딥마인드의 CEO 같은 경우에는 또 철학적인 질문까지 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희소성 이후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I와 로봇이 모든 걸 생성해서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세상이 곧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세상이 오면 오히려 AI로 인한 새로운 부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정말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다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일자리에 얻는 의미나 목적에 관해서가 오히려 큰 질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예. 근데 포인트는 결국에 뭐냐면 이제 경제학자나 정책 위반자들이 다가올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빨리 연구해야 된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소수의 AI 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 부가 극단적으로 쏠리고 다수가 노동 쇼크에 처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는데 네. 맥락상 뭐 그런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뭐 로봇세나 교육혁명, 부의 재분배 등의 단문들이 공론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조금 반대편의 얘기를 한 건 거의 젠슨왕이 유일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젠슨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의 본질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사선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딥러닝 나올 때 생각해 보시면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 잘 본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그런 이제 AI가 시각 처리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되니까 엑스레이를 취급하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방사선과 의사가 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한 2016년부터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방사선과 의사가 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엔비디 젠슨왕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핵심이 업무의 목적과 업무의 작업이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의 목적이 아까처럼 X선 찍는 게 아니고 네.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는 거지 스캔 분석은 그걸 위한 작업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AI가 스캔 분석을 빠르게 해주니까 네. 의사는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병원도 더 많은 환자를 케어할 수 있게 돼서 예. 의사를 더 고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간호사 역시도 미국이 지금 간호사가 500만 명 부족한데 AI가 차트 작성이나 기록 업무를 해주니까 간호사가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의 방식에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목적만 제대로 있고 나머지 업무가 자동화된다면 목적은 강화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젠슨왕이 한마디를 한 게 이런 AI 성장이 지속되려면 네. 평균적인 연금 수령자, 평균적인 저축자도 그 성장의 일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옆에서 그냥 빅테크들에게만 AI나 최신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사람에게 이 AI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야 그래야 이제 이 시장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뭐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올해부터 인턴이나 초급 일자리부터 좀 영향이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변화 속도가 적응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결국 내 일에서 AI가 대체 불가능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찾는 것들,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의 부의 배분배나 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사실 AI가 워낙 급변하는 그 사회적인 여러 양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네. 오피니언 리더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모두 다 부자 된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돈도 필요 없다고 막 그랬는데 참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AI도 이렇게 무작정 무한질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기술 발달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제약, 허들 이런 것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AI 분야도 뭔가 제약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죠. AI 성장의 가장 큰 제약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자체의 비용은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AI 배포의 제한 요소가 이제 칩이 아니라 전력이다. 올해 안에 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칩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칩은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AI 칩의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전력 공급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확 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해법으로 태양광 이야기를 또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일 곱하기 100마일, 그러니까 160km 곱하기 160km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면 네. 미국 전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능력을 이제 그만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독자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제조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 예, 이것도 이제 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안에 오히려 이게 경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 3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우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태양광이 지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 또 추울 때 엄청 춥기 때문에 냉각도 이제 자연스럽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결로의 이 AI에 대한 제약을 얘기를 했는데, AI가 건강과 교육 분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교육 분야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개선을 빠르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허가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AI 투자하구나, 이게 돈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우리한테 좋은 거야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건강이나 교육 분야에서 보여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AI 투자 그만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또 AI 인프라에 대해서 5단 케이크에 비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맨 아래는 에너지, 그 위에 칩 반도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AI 모델, 맨 위에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5개가 모두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강조한 거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 투자에 수천억 달러 규모 투자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수조 달러 규모로 갈 거다. 그래서 예. TSMC가 새칩 공장 20개나 짓고 그 외에 뭐 마이크론이나 컴퓨터 공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젠상이 얘기한 게 그 정도 인프라 투자하려면 일자리 또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AI 때문에 일자리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 이런 전기나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 용접권, 네트워크 기술자, 설비 기사 등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2배씩 뛰어서 박사 학위 없이도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도 이제 덧붙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또 논의됐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AI 안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그렇죠.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의 다음 단계라는 세션이 있었는데요. 예. 또 요게 또 우리가 아는 분들 다 나왔습니다. 뭐 딥러닝의 선구자인 요슈아 벤지오 교수나 또 우리나라 분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스탠퍼드 최혜진 교수님, 또 이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인공지능 대학교의 에릭싱 총장.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부다비에 있는 AI 전문 이제 대학원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발 하라리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제 벤지오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를 인간처럼 만들려는 접근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이언티스트 AI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언티스트 AI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AI는 우리가 어떤 걸 쓰든지 약간 블랙박스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원하려는 답을 주거나 네. 목표 달성에서 최적화를 하는데 예. 사이언티스트는 AI는 뭐냐면 확률에 기반해서 정직하게 예측을 하고 특정 위험 확률을 넘으면 스스로 행동을 거부하는 아. 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논문이나 과학적 기반의 이런 식의 이제 AI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뭔가 일종의 위험 임계치를 넘으면 스스로 멈추게도 만들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처럼 위험 확률이 몇 %를 넘으면 스스로 멈추는 구조를 AI에게 적용하자. 그래서 이제 AI 시스템 도입 시에 거부 조건이라는 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의해야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AI가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챗GPT는 아니오는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혜진 교수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AI가 지금 약간 대부분은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하고 서비스하는 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사람처럼 일단 이제 서비스를 하는 중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는 지속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I가 막 서비스를 하는데 새로운 걸 계속 배우면 이 새로운 게 어떤 건지 쉽게 말해서 이게 위험한 건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안전 테스트에 대해서 좀 새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AI한테 학습 거부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AI가 아닌 건 아니라고 노해야 된다는 거고 예.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AI가 이거 유해 데이터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 이거는 스스로 학습을 못하게 예. 그래서 AI가 스스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유발하리의 이제 발언은 더 직설적이었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AI가 언제 인간 지능과 같아지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언제 새처럼 되느냐라고 묻는 거랑 같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행기랑 새랑은 예.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가 새보다 빠르고 높이 난다고 그렇다고 새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인간지능이라는 게 유발하레이 법정에서 터무니없는 비유다. 이거는 그냥 AI가 그냥 기계지 인간이 될 수 없고 이거는 비행기가 새가 아닌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생성형 AI도 생성형 AI지만 전통적인 딥러닝 AI도 충분히 위험하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의 뉴스피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지금 10년 만에 민주주의랑 여론 진영을 뒤엎어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이 정도인데 생성형 AI가 또 올라가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때 누구도 좋은 산업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그 답을 찾는데 200년이 걸렸고 전쟁과 수억 명의 희생이 대가였는데 AI라는 더 강력한 기술을 다루면서 우리는 더 훨씬 짧은 시간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발하리가 얘기를 한 건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마치 우리가 리셋 버튼이나 백스위치처럼 이런 것들에서 애매해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세션의 원래 시작은 결국 이거였어요. 인간이
과연 의미 있는 통제력을 AI의 자율성이 커져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AI를 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예도 아니요도 아니고 아마도 정도의 답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럴 때 이 기술의 변화를 조금 더 조심하고 이제 겸손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뭐 이 세션의 어떤 결론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죠. 이 AI 시대의 중요한 이 AI 패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치열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의 AI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파는 거에 대해서 엔트로픽 다리어 아모데이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북한의 핵무기를 파는 거랑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잉 비행기 회사가 이익을 얻으려고 북한의 핵무기 팔 거냐? 네. 거의 그 급으로 우리가 칩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이게 또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는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미스 허사비스는 국제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게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이제 미국하고 지금 그 중국의 기술 격차는 한 6개월 정도 뒤쳐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스트랄 이제 프랑스 AI 기업은 중국이 뒤쳐져 있다 허구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국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안보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말로 치열한 얘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어떤 회의였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크네요. 네. AGI 같은 시계도 빨라지는 것 같고 또 일자리 문제 같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중 간의 기술 경쟁에 대해서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시사점들을 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